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교재 116페이지 육친의 희귀부터 하겠습니다. 육친의 희귀 우연찮게 꼭 그렇게 쓰려고 쓴 건 아닌데요. 오늘은 116페이지부터니까 이때 총 페이지 수가 한 3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분의 1 정도 수업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이제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후반부, 중반부 부분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이란 일간이 다른 일곱자와 상생, 상극, 상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육신, 십신, 십성이라고 한다. 일간이 나머지 글자와의 생극, 음양의 차이를 가려 혈연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대인관계 등을 구분한 것으로 오행의 꽃이요 명리학의 기본이다. 비겁성, 식상성, 재성, 관성, 인성과 나 자신을 포함한 육신이 되며 이것을 음양으로 나누면 음양이 배합된 것이 정이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편이니 정과 편을 나누면 십신이 된다. 비겁성은 비견과 겁재, 식상성은 식신과 상관, 재성은 정제와 편제, 관성은 정관과 편관, 인성은 정인과 편인의 10가지로 구분한다. 뒤에까지 읽고 좀 더 설명을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자 형제, 나와 같은 자는 형제다. 비견과 겁재, 아생자 자손, 내가 낳은 자는 자손이다. 그게 이제 식신과 상관이고, 아극자 처제, 내가 극하는 자는 처제요. 이거는 정제와 편제를 말합니다. 극하자 관기, 나를 극하는 자는 관귀요. 쉽게 말하면 정관과 편관이다. 생하자 부모, 나를 낳은 자는 부모요. 정인과 편인이다. 이때까지는 사주를 설명할 때 목화, 토금, 수, 오행을 가지고만 설명했습니다. 목이 어떻고 화가 어떻고 때로는 합이 되면 어떻게 오행이 생성이 되고 충이 되면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형이 되면 어떻게 좋거나 나쁘거나 형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정도를 설명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공부하는 우리끼리는 얘기를 나눌 때는 참 얘기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내담하러 온 사람한테 내가 충이 있어서 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적으로 이 내담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좋겠지요. 그게 남편이 어떻니, 아내가 어떻니, 배우자 복이 있니 없니, 재물 복이 있느니, 때로는 좋은 직장을 가질 것이니, 때로는 부모 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육친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주는 조상과의 관계를 바라본다라고 했었고, 월주는 부모와의 관계를 바라본다고 했었고, 일지는 배우자 자리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시주는 내 노년이라든가 자식과의 관계를 바라본다라고 했었는데, 그는 시간대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그 연에 있는 것이 꼭 부모라고 하는 글씨를 말하지는 않고요. 또 일지에 있는 것이 배우자 자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글씨가 배우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자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배우자를 말하는 글씨가 꼭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 자리에 좋은 글씨가 있으면은 나한테 덕이 되는 글씨가 있으면은 배우자 덕이 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꼭 그거를 이제 좀 더 알아듣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육친을 통해서 내담자한테 설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친은 사주를 공부할 때 내담자와의 소통하고 얘기 나누는 와중에서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이 익히신 다음에 좀 더 내담자와 소통하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바쁘게 설명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좀 더 천천히 나가고 앞에 했던 내용들을 계속 리와인드 해가면서 복습해 가면서 새롭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추가로 좀 더 상세하게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
비견은 일간과 오행은 같으면서 음량도 같은 것. 겁재, 일간과 오행은 같으나 음량이 다른 것.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것으로 음량이 같은 것.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것으로 음량이 다른 것. 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량이 다른 것. 편제는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량이 같은 것.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음량이 다른 것. 편관,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음량이 같은 것. 정인, 일간을 생하는 것으로 음량이 다른 것. 편인, 일간을 생하는 것으로 음량이 같은 것.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조금 글자 한자마다 설명이 달라지지요. 내가 생하느냐, 내가 극하느냐, 내가 생하느냐, 내가 깨서 부시느냐, 나를 깨서 부시느냐, 나를 도와주느냐, 이렇게 한 글자마다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육치는 조금 헷갈립니다. 하나를 잘못 이해하게 되거나 약간 헷갈리게 되면은 그 설명을 하는데 그 내가 육친을 붙여서 이해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야 할 길이고요. 또 알아야 할 길이고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렵고 또 내가 좀 더 아리까리 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아리까리하고 아웅다웅한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할까?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고비를 넘어가시고 나면은 조금 더 개그처럼 얘기하면은 이 앞에까지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누가 사주내가 공부한다 배운다 이랬었을 때 얘기할 때도 그 사람한테 내가 봐줄 테니까 돈 10,000원 내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내가 너에서 봐줄 테니까 밥 한 그릇 사라 요런 정도까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정도, 맥주 한 잔을 얻어먹는 정도, 같이 얻어먹고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친을 잘 이해하시고 나면은 내담자 친구한테는 주변 사람한테 누구든지 간에 얘기를 할 때 이 친구한테는 누구한테든 육친을 이해해주고서 설명해주고 나서 10,000원 내놔. 내가 너한테 10,000원어치는 충분히 봐준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내가 육친을 잘 이해하신다 하면은 상대방한테 상담을 해줄 때는 최소한의 대가를 현금으로라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현금을 얼마라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걸 오행의 상생상극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목이 화를 생하고 목이 토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수가 목을 극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상생상극처럼 얘기할 때는 내가 생하는 거는 목이 생하는 거는 식신상관이고 목이 극하는 거는 정제와 편제고 그 목을 극하는 거는 정관과 편관이고 목을 생하는 거는 편인과 정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 목이 일간일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간이 목이 아니고 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간이 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응용해서 내가 목이 아니고 화인 사람은 여기가 화가 오면은 여기가 토가 올 것이고 여기가 금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부 다 목을 기준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가지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쪽 편에 설명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목이 납니다만은 어느 오행이든지 내가 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이 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일간이 나라고 했었을 때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의 기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와 오행이 비견과 겁재는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까지 같은 사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오행이 내 입장에 목이 수다. 양의 수다. 천간으로 따지면은 임수다.
내가 일간이 임수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옆에 다른 일간이 또 임수가 또 있으면은 이거는 오행도 같고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지요. 그럴 때는 이거는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까지 같다 보니까 비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개수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일간 임수일간에서 따지면은 개수는 오행이 같은 수기는 합니다. 오행이 같은 수지요. 근데 음양이 다릅니다. 임수는 양의 수고 개수는 음의 수지요. 이런 것들은 서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양일 때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것은 겁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까지 같으면은 비견,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겁재 이렇게 인식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생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따지면은 목생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생해주는 오행은 나와 내가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똑같으면은 식신, 내가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하는 거는 음양이 같을 때는 식신, 음양이 다를 때는 상관이다. 내가 극하는 것 중에 음양이 같으면은 변제, 음양이 다르면은 정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정과 이게 한쪽 편자죠. 그래서 발을 정자와 편이라고 하는 것이가 나옵니다. 이제 정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명리학은 음양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음과 양이 배속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서로 음양이 화합하고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다 보니 올바른 어떤 조합입니다 라는 뜻에서 음과 양이 배합이 되어 있으면 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혹시 발을 정자라고 해서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기억하시는 건 안 됩니다. 발을 정자라고 해서 좋다, 뭐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꼭 그렇게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작용을 하는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해줘야 좋은 것이지 뭐 제가 굳이 관상도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라고 어떤 상이 좋은 상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의 얼굴이 좋은 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 여기 정제라고 해서 발을 정자 썼다고 해서 좋다, 뭐 올바르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는 음양이 같을 때는 편관, 나를 극하는 거는 음양이 다를 때는 정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관과 편관, 음양이 같을 때는 양쪽으로 한쪽으로 같은 음양 쪽으로 쏠렸죠. 같은 양 쪽으로 쏠렸거나 같은 음 쪽으로 쏠렸었을 때는 편관, 나와 음양이 다를 때는 정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겠죠. 나를 생하는 거는 음양이 같을 때는 편인, 한쪽으로 양이 똑같다, 양쪽으로 음쪽으로 똑같은 오행길에서 같이 한쪽으로 모여있을 때는 편이라고 하는 걸 한쪽 편자에 써서 편인, 나를 생하는 것 중에 음양이 다른 거는 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 비견과 겁제는 뭔가요? 라고 설명하는 거는 앞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내가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같은 거는 비견,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거는 겁제,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음양이 같으면 식신,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음양이 다르면 상관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극하는 것 중에 음양이 같으면 편제, 나와 내가 극하는 것 중에 음양이 다를 때는 정제, 나를 극하는 것 중에 음양이 같을 때는 편관, 다를 때는 정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 중에 음양이 같을 때는 편인이고요. 나를 생각하는 것 중에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재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제와 여기에 제는 서로 다릅니다. 정제와 편제는 또 나름의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오행이긴 하면서 음량이 서로 다른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다 같은 손인데 손바닥과 손등의 느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여기 편제와 정제는 서로 좀 나름의 서로 비슷한 기질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 같은 제라고 해서 여기에 겁제라고 하는 제와 여기에도 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과 여기 제는 똑같은 제를 쓰니까 뭐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정 뭐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얘가 손이면은 여기에 제는 뭐 발입니다. 서로 완전 다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제니까 여기 제는 제로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는 뭐 굳이 얘기하면 겁제거든요. 겁나게 재물을 털어먹는 겁니다. 날려버린다는 뜻이겠지요. 여기는 뭐 돈을 모으는 것도 되고 모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뭐 털어먹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돈은 절대 못 모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라고 하는 글씨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에 제와는 같은 제이긴 하지만은 서로 다른 거다. 같은 제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설명하지는 않는다. 또 하나 여기에 상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관과 편관은 또 나름의 일맥상통하거나 서로 비슷한 말들끼리 어떤 뭐 조합이 공통적인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관에 관이 있다고 해서 이 관과 여기의 관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에 제와 여기에 제가 전혀 반대 역할이고 서로 공통점이 서로 대극점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여기에 관과 여기에 있는 관은 서로 양 끝단에 있는 겁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관이 있다고 해서 그게 같은 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관은 뭐 예를 들면 직업을 말을 하기도 하고 남편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관이 있으면 여기도 관이 있으니 뭐 얘도 남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과 여기에 관은 전혀 다른 거고 여기에 제와 여기에 제도 전혀 다르다. 요거까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견과 겁제, 식신과 상관, 정제와 편제, 때로는 정관과 편관, 정인과 편인이 어떤 의미야 누구를 또 지칭하는가 이게 또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육친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가까운 친분, 친척, 친지를 말을 한다 그랬죠. 크게 말하면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견이 누군지, 식신이 누군지, 편제가 누군지, 편관이 누군지 이것들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좀 더 특별하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추가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내용들은 육친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들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 117페이지 한번 보죠. 비견 건과 곤이라고 해놨었죠. 건은 하늘 건자를 써서 남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었고 곤은 땅 곤자를 써서 여자를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 비견이 있는 것과 남자 사주에 비견이 있는 것은 좀 사람을 지칭할 때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보면은 비견 남자 사주에는 동성 형제, 처조카, 자매, 시아버지, 친구, 동창생 여자한테 비견은 동성 형제, 시아버지 형제, 친구, 동창생 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뭐 크게 말하자면은 뭐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많은 설명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기억하기는 쉽게 심플하게 설명하면은 비견은 여자든 남자든 나와 힘이 같은 사람 또 성별도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한테는 비견은 남자 형제 때로는 남자친구, 때로는 남자 동창생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비견을 말을 하고요.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한테 비견은 여자 형제, 여자 동창생, 여자 친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견줄빈자 어깨 견자죠. 어깨를 견준다는 의미로 따지면은
나와 힘이 같은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견은 그냥 나와 같은 동성의 친구, 형제다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꼭 형제라 말해서 친구라 말해서 뭐 형제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친구도 뭐 한두 살짜리 친구도 있긴 합니다만 사회 친구도 뭐 10년씩 차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의미로 따지면은 나와의 동성인 경쟁자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 같은 경쟁 직위를 갖고 다투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긴 하겠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 나와 성별이 같은 힘이 같은 경쟁자, 형제 때로는 나와 힘이 같은 성별이 같은 동창생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겁제를 보겠습니다. 겁제는 남자한테는 이성형제, 이복형제, 의형제, 여자한테는 고는 이성형제, 의복형제, 이복형제, 의형제. 비견과 겁제는 전부 다 나와 오행이 같은 사람이지요. 비견은 음양까지 같은 사람이고 겁제는 오행은 같습니다만은 음양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견은 나와 어깨를 견주는 동성이라고 말을 하면은 겁제는 나와 어깨를 겨루는 이성입니다. 남자한테는 여자를 말을 하겠죠. 여자 경쟁자, 뭐 때로는 여자 동창생, 여자 친구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자한테는 남자친구, 남자 동창생, 남자 경쟁자를 말하는 것이 겁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견과 겁제는 나와 전부 다 오행은 똑같은데 음양이 다르다 보니 음양이 같은 비견은 나와 같은 동성이고 성별이 같고 겁제는 성별이 다르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은 남자한테는 조부모, 장모, 부하, 아랫사람, 사위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딸, 자녀, 딸 자녀를 말을 하지요. 식신은 여자한테는 딸이고 남자한테는 장모다, 때로는 조부모다,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 두 마디 정도는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남자한테는 조부모, 장인, 부하, 아랫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여자한테 상관은 아들 자녀다. 이게 꼭 이제 식신은 딸이고 상관은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꼭 아들과 딸을 구분할 필요는 없이요. 그냥 아들, 딸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냥 자녀다 정도로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자녀하고 아들하고 자녀해 놓은 이유 중에도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자녀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때로는 내가 생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하 직원을 말을 하기도 하고 아랫사람을 말을 하기도 하고 제자, 때로는 내 어떤 직원 나와 좀 차이가 있는 이런 힘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후배 이런 사람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식신은 여기 먹을 식자를 썼죠.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위는 장모가 열심히 씨암탉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장모가 나한테 먹을 거를 줍니다 라는 뜻으로서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제, 남자한테는 본부인입니다. 이제 나와 음양이 다르면서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보니까 이거는 본부인이다. 결혼을 하고 호적에 올린 본부인을 말을 합니다. 근데 정제가 여자한테는 시어머니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 이런 정도를 말을 합니다. 그냥 시어머니 정도도 괜찮고요. 아버지 형제 이런 삼촌 이런 정도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자한테는 외삼촌 정도, 삼촌 정도겠죠. 편제는 남자한테는 아버지, 애인, 형수, 처형제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형수, 처형제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남자한테는 편제는 아버지 때로는 애인이다. 아까 했듯이 정제는 본부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편제로 와서는 애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사주에는 정제가 있고 어떤 사람 사주에는 정제는 없고 편제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정제가 없으니 본부인이 없고 편제가 있으니 애인밖에 없나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제와 편제를 본부인과 애인으로 구분해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둘 다 그냥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배우자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뭐 정제가 있으면은 정제와 같은 성격의 배우자. 편제가 있으면 편제밖에 없으면은 편제와 같은 배우자. 때로는 정제와 편제가 같이 있어. 그러면 정제가 앞에 있으면은 정제와 같은 여자를 만났다가 편제와 같은 여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정제가 때로는 정제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나중에는 또 편제라고 하는 여자를 또 만나기도 하겠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는 또 여자한테는 누구냐? 아버지, 시어머니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편제든 정제든 다 여자한테는 아버지를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때로는 남자도 편제는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아버지를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정제는 남자한테는 본부인이고, 정제는 여자한테는 시어머니 형제 정도. 그 다음에 편제는 남자한테는 아버지고 애인이고, 편제는 여자한테는 아버지고 때로는 뭐 시어머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정관은 딸. 남자한테는 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남편을 말을 합니다. 여자한테는 남편을 말을 하죠. 편관은 남자한테는 때로는 아들을 말을 합니다. 아까 했듯이 남자한테 정관은 딸이었었죠. 음양이 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편관은 음양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자녀, 뭐 자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 편관은 애인, 뭐 정부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뭐 며느리 이런 말을 해놨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정관은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편관은 여자한테는 애인이다. 아까 편제도 똑같습니다. 여자 사주에 정관이 없고 편관밖에 없다. 그럼 나는 남편이 없고 애인밖에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있으면은 정관과 같은 성격의 남편을 만나는 것이고, 편관이 있으면은 편관과 같은 성격의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정관과 편관이 둘 다 있다. 그러면 처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남편을 성격적으로 만났는데 살다 보니 편관으로 변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처음에 만나는 사람은 정관이라고 하는 성격의 남자를 만났다가 나중에는 편관이라고 하는 성격의 남자를 또 만나기도 하겠고, 이런 것처럼 정관과 편관을 딱 하나 남편이다, 뭐 정부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둘 다 남자를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남편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관과 같은 남편이냐 편관과 같은 성격의 남편이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 정인은 남자 여자 둘 다 생모죠. 나를 낳아준 엄마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인은 남자한테 여자한테 계모, 이모, 고모, 뭐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는 뭐 계모라고 말하지는 않겠고, 뭐 때로는 첩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 들여서 뭐 세컨드를 요즘에는 같이 옛날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부모와 헤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얻었다. 그것도 그냥 내 입장에 따지게 되면은 계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현재 뭐 나를 낳아준 엄마는 아닙니다만은 편인처럼, 때로는 사회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뭐 어떻게 뭐 길거리에서 아니면 사회생활 하다가 만난 어머님 辈연배들 뭐 의이모, 뭐 의누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의형제처럼.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육친간에 혈육간에 연결된 나를 직접 낳아준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편인은 뭐 큰 의미로 따지면 나보다 윗사람을 말을 합니다. 혈연간의 직접적인 혈연보다는 약간 한 다리 건너 있는 혈연들이라든가, 때로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머니 정도 나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뭐 이모, 뭐 고모, 뭐 조금 더 넉살 좋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뭐 이모, 고모 이렇게 말하면서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편인의 의미처럼 범주에 넣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요게 편인과 이제 육친에 대한 조견표라고 붙여놨습니다만은, 이 육친 조견표가 모든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에는 사람에 대해서만 써놓은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써놨다는 의미는 뭐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만은,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이건 어떻게 말하면은 내 입장에 따지면 재주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식신과 상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손재주가 있겠다. 뭐 특이한 기술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거는 남자한테는 정제는 애인이고 부인이고 편제는 뭐 때로는 애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남자 여자 공이 둘 다 재물을 우리가 말하는 돈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서는 돈과 여자를 같은 글씨로 설명을 합니다. 뭐 개그처럼 얘기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내가 혼자 때로는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지만은 돈이 많으면은 여자들이 술 따라주는 젊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여자들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혹시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여자들이 또 따르기도 하지요. 그런 면으로 따지면은 정제와 편제는 둘 다 남녀 모두 다 돈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과 편관은 남자한테는 딸이고 뭐 때로는 아들이고 이렇게 설명해 놨고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뭐 애인이고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정관과 편관은 남녀 공이 전부 다 직업을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정관과 편관은 뭐 정관은 좀 더 말하면 행정직 같은 걸 말을 하고요. 뭐 단계별로 차곡차곡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편관은 좀 더 무관직, 때로는 막 몸으로 하는 일, 조금 좀 힘들거나 험한 일, 뭐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정관은 조그만 차를 몰면은 뭐 승용차라든가 이런 걸 몬다라고 얘기하면은 편관은 큰 트럭이라든가 이런 걸 몰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관은 정해진 길을 가는 뭐 버스, 노선 버스 같은 것들을 말을 하지요. 근데 편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느 길로도 화물차 운전 같은 거 하면서 뭐 정해진 루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어느 오다 받아서 가다 보니 뭐 정해진 길이라기보다는 양쪽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들이 편관의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과 편인 같은 건 어떨까요? 뭐 정인은 뭐 생목이다 합니다만은 내 입장에 따지면 나한테 뭐 좋게 말하면은 덕을 주거나 어떤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또 나쁜 의미로 가면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사람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인 같은 경우는 나한테 공부와 인연을 말을 하기도 하고 편인 같은 경우는 어떤 손기술, 뭐 때로는 기발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양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발한 생각들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10가지 육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한 시간에 하나씩 차곡차곡 설명해 가면서 깊이 설명하지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좀 많이 시간을 여유롭게 가면서 이 육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차분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이 몇 페이지까지 있나요? 이게 꽤 되네요. 한 140페이지 정도. 한 30페이지, 26페이지 정도 되네요. 24페이지 정도 되니까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힐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